저는 이 블랙박스에서 꼭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게 제일 좀 한탄스러워요. 남편분이 상간녀를 만남과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만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노트북이나 뭐 그런 거에 사진을 남겨놓은 걸 보면 같은 시기에 겹치는 사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자들 사진들이.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도 만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 제일 좋아한 여자가 이 여자인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혼까지 무릅쓰고 나가서 아예 정말 새로운 자기의 2막? 아니지 3막을 시작하려고 결론을 세우지 않았나. 산막. 네, 3막 어디까지 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노트북 통해서 이 여자랑 전 남편분하고 대화 나누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분이 계속 이혼하라고 종용하잖아요. 네. 이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이혼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 내용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이미 제가 보기 시작했을 때는 본인들이 모든 계획을 세웠고 같이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고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저는 이제 확인만 하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거 찍기 전에 제가 사전 이제 미팅을 해서 사연을 네. 조금 알잖아요. 네네. 제가 이메일도 보내드렸었고요. 네. 상당히 미인이신데 제가 감사합니다. 네, 상간녀 사진을 제가 봤잖아요. 네네. 말상이거든요. 제가 봐도 예쁘진 않더라고요. 진짜 별로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리다는 거 말고는 무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외모, 얼굴을 본다든지 어떤 사람은 키를 본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섹슈얼적인 그런 거를 본다든지 그런 게 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의 전 남편은 그런 쪽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그 노트북에 여자들 사진을 올려놓은 게 얼굴 사진을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사진이죠? 여자 얼굴은 안 나오고 몸, 네. 특수 부위들. 네네네. 뒤태 같은 거? 뭐 이런 뒤태? 거. 네. 약간 모든 남자들한테 약간의 그런 성향이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겠지만 좀 특별히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몰카는 아니었죠? 제가 봤을 때는 몰카 같진 않았어요. 네. 합의하에 찍은 네, 사진들. 네네. 그쪽으로 발달돼 있는 분이네요. 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사진을 갖고 있는 남편들을 많이 끌고 오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잡았는데 그 안에 동영상들이 있어서 발견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 자기 남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당신이지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야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몸의 모양이 자기 남편인 걸 알아보잖아요, 사실을. 자기 알아보죠. 남편 모습을 모르겠어요, 뒷모습을.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고 우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영상을 많이 발견해요, 아내분들이. 그래서 쇼크를 받으시죠. 굉장히 쇼크 받으셨겠어요? 거의 3년 동안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거의. 3년이나요? 네. 우울증 약에 그냥 완전히 의지해서 살았고 우울증 약도 굉장히 세게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왜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는지도 요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꼈고 저는 가족들이나 제 딸이 없었으면 저도 아마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고 헤어지기까지 3년이 걸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년 6개월 걸렸고요. 이제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길 때까지는 한 3년이 걸린 거죠.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계속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계속 약을 먹고 잤던 것 같아요. 자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많이 울고 정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까운 시간이죠.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지만 그 시간이 없이는 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온전히 뭐 그 기간이 짧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원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짧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시죠? 네. 되게 의미 없죠? 네. 그 긴 시간이. 맞아요. 아무것도 저한테 남는 것도 없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방치가 되고 아빠는 집을 나갔고 엄마는 아프고 거의 집에서 뭐 시체처럼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엄마가 그 남자가 네. 내 삶을 버릴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들죠. 그 순간에도 들었어요.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고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보 같은 짓이란 걸 알면서도 그 고통에서 매일매일 눈을 뜨면 반복이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고통을 끝내려면 도대체 뭐냐. 그 고통에서 나는 이제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런 방법 하에 그런 생각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버리면 아깝고 의미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안 하고 버틴 것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리라. 이런 식으로. 죽지 않고 버틴 거죠. 네네. 그 안에서 세포 언니 TV도 도움이 됐죠. 저는 세포니 TV만 봤어요. 계속. 그리고 사실 뭐 말로는 남자들 많이 바람을 핀다 이런 말은 하지만 제 주위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을까? 그러고서는 우연히 알게 돼서 세포 언니 채널을 가입을 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또 세포 언니가 한마디 한마디씩 조언을 그 내담자들한테 해주는 것들을 들으면서 많이 버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도움 많이 됐어요. 제가 거의 그때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볼 수 있었던 채널은 세포 언니 채널이었어요. 만약에 상간녀를 만난다면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우연이라도 만난다면. 저는 만나면 제가 한 대 뺨 한 대 확 쳐주고 싶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음. 정말 솜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둘에게 오히려 저는 그리고 그 이혼을 하는 그 실갱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남편에게 폭행도 당했어요. 저를 직접적으로 때리려고 때린 건 아니지만 밀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미치면 그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막 손가락도 부러지고 제가 그 블랙박스를 보는 걸 알게 돼서 남편이 그거를 저한테 뺏어가려고 길바닥에서 막 거의 질질 끌려간 적도 있었고 제가 당한 게 진짜 막 눈물밖에 안 났었어요.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꼴을 내가 당해야 되나. 그리고 막 욕도 먹고 제가 욕먹을 짓을 한 게 없는데 정말 쌍욕을 얻어먹고 그 여자도 때리고 싶었죠. 하지만 뭐 변호사도 절대 찾아가지 말라 했고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 했고 해서 남편이나 그 여자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거를 가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서 뺨 한 대로 끝나질 않아요. 그때는 정말 살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분노예요. 살인이 그냥 네, 이런 네. 게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드는군요. 네네. 그때는 살인도 그냥 한 번에 찔러서 죽인다? 그게 아니라요. 정말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찔러서 둘 다 없애고 싶다. 네, 그 정도의 분노였어요. 근데 그 사연자분 상간녀는 만나면 말춤을 춰줘야 돼. 말처럼 생겨서. 그래서 지금은 세포 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노 같은 게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저도 시간이 흘렀고. 네. 분노조차 없다. 네, 오케이. 너무 아깝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뭐 내 손을 때려가면서 내 손 아파가면서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그래 그런 쓰레기는 너가 쓰레기통이니 잘 받아서 먹어라. 나는 쓰레기를 치웠으니 나는 깨끗하게 내 인생을 더 재밌게 잘 살게. 너도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런 얘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그냥 한번 살아봐 이런 식으로. 말춤이나 추면서 네네. 살아라. 오히려 지금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고맙지는 않아요. 아유 그럼요. 네, 고맙지는 않고 이런 일이 없이 내가 아예 모르고 살았다면 좋았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랬으면 좋았겠다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지금도 저는 후유증이 있거든요. 너무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한 마음은 없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 소모가 있진 않아요. 그 사람한테 감정 소모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분노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예 관심도 두고 싶지 않고 그냥 무관심. 둘이 애를 낳건 결혼신고를 했건 잘 살건 죽었건 그냥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저는 살고 싶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 남편 죽으면 가서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올 수 있어요? 네. 오 됐어요? 네, 그러면. 네.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그럴 그럼 수도 됐어요. 있겠어요. 이제는. 그럼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도 남편이 돌아오길 바랬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자리를 지켜주길 바랬었어요. 그냥 남편의 울타리에서 살다가 남편이 없어지니까 너무 세상 사는 게 무서웠고 많은 게 좀 두려움으로 다 다가오더라고요. 우울증의 한 측면이죠. 내 측면이었겠죠? 네. 모든 게 불안해지고 네.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자신감? 이런 게 좀 생겨나더라고요. 스물스물.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얼마든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셨으면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실 테지만 그 고통이 결코 끝이 없는 건 아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터널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고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건 그거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필 나야?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세포 언니 채널도 보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들으면서 인생에 나라고 해서 어떠한 파도도 나를 피해 가진 않는 거구나. 나도 그런 파도에 휩쓸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를 좀 체념을 하면서부터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게 쉽지만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질 테니 조금만 더 견디고 뭔가 내가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 주셨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끝날 고통이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모든 건 지나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 만한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바람피고 내 남편을 뺏어간 그 여자 때문에 괴로워한 시간도 아까웠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고 쓰레기를 가져갔으니 쓰레기나 먹고 살아라.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것 같다 네. 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첫 번째 이혼도 바람으로 끝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결혼한 사연자분한테도 바람으로 갔고요. 맞아요. 세 번째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분도 나이가 지금 많으신 상태지만 또 바람으로 저는 그 결혼도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어를 절대 걔 안 줘요. 그 시간이 오면 육개장 먹으러 가실 게 아니라 그분 네 번째 결혼식에 한번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초대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가서 축하를 해줄 마음이 있습니다. 따님이 있으니까 따님은 부를 거 아닙니까? 네네네. 따님한테 연락 오겠죠. 아니에요. 딸한테 얘기 안 하고 조용히 할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소문은 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결혼식에 그렇겠죠? 저랑 함께 가시죠. 축의금은 5,000원. 5만 원도 아깝습니다. 네네. 요즘에 5만 원 하면 안 된다고 욕먹는다는데 5,000원 하고 네네. 뷔페 먹으러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네. 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